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숫자가 기억나지 않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하고 멈칫한 순간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을 한두 번쯤 겪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이 드니까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일상 속 작은 습관이 뇌를 훨씬 더 빨리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습관이 치매 위험을 무려 2배나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와는 아직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약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의 시작은 아주 미세하고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익숙한 길에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하던 일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잦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놓치고 방치하면 되돌리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부르는 그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습관입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 하실 수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미 그 해로움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하루 중 이 행동을 오래 할수록 뇌로 가는 혈류가 줄고 신경세포 활동이 떨어져 결국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말이죠. 혹시 나는 운동도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아쉽지만 하루에 한두 번 가볍게 걷는 것으로는 이 행동의 부작용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습관은 우리 뇌 건강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치매 위험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늦지 않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거 매일 하는데?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멈춰야 할 습관입니다. 10년 뒤에 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치매 위험 행동의 정체, 바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 즉 장시간 무활동입니다. 혹시 나는 집에서 TV도 보고 신문도 읽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는데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우리 몸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요. 미국 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5시간에서 6시간 이하로 앉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2배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수천 명의 노인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 신체 활동량이 적을수록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가 빠르게 위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뇌는 움직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걷거나 팔과 다리를 쓰거나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활동을 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도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뇌세포 활동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활동이 줄어든 뇌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 절전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절전 모드 상태가 길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 판단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뇌의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문제는 이게 단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 이후의 생활 패턴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후 TV를 켜고 점심 전까지 앉아서 시청. 점심 먹고 나서는 잠깐 낮잠, 그 후에는 신문이나 스마트폰. 저녁까지 대부분 앉아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도 하루 30분 걷는 정도라면 나머지 23시간 30분 동안의 무활동이 운동 효과를 대부분 상쇄해버립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활동 부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잠깐의 운동만으로는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 역시 경고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신체 활동 부족이며 특히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이죠. 더구나 앉아서 하는 활동 중 많은 시간이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이라면 시각 자극만 많고 두뇌 활동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면서 내용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야기하거나 메모하는 등의 능동적인 활동이 없다면 뇌는 수동 모드로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사회적 고립이 함께 나타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말을 하려면 단어를 떠올리고 문장을 구성하고 표정을 읽고 상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혼자 조용히 앉아 보내면 이런 복합적인 뇌 자극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서는 사회적 접촉이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60% 빨랐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이 이렇게까지 뇌 건강을 위협할까요? 첫째, 혈류 감소입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임없이 필요하죠. 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게 되며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둘째, 신경세포 활동 감소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 속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마치 쓰지 않는 길이 서서히 사라지듯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점점 약해집니다. 셋째, 대사 기능 저하입니다. 활동이 줄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그 자체로 치매의 큰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내가 깨어나야 하는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뇌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뇌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생활 속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뇌와 몸을 다시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종일 운동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30분 활동 법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앉아서 30분이 지나면 반드시 1분에서 2분 정도 일어나서 움직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 움직임은 아주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주방에 가서 물 한 컵 마시기, 창가로 가서 바깥 구경하기, 화분에 물 주기, 거실 한 바퀴 돌기, 가볍게 목과 어깨 스트레칭하기. 이런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회복되고 뇌로 가는 산소량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자주 움직이는 거지 오래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인 움직임을 생활 속에 섞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뇌를 더 많이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보다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거나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는 활동이 뇌를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손과 눈, 뇌를 동시에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뇌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화는 최고의 두뇌 자극제입니다. 친구, 이웃, 가족과의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대화,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언어, 기억, 감정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주 2에서 3회 이상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았습니다. 혹시 외출이 어렵다면 영상통화나 전화로라도 꾸준히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을 하려면 머릿속에서 단어를 꺼내고 문장을 구성하고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를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중과제 활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중과제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기, 요리하면서 재료 무게 맞추기, 음악 들으며 가사 따라 부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신체 운동과 인지 훈련을 동시에 해 뇌를 복합적으로 자극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이중과제 훈련을 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뒤 인지 능력 검사 점수가 30% 이상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뇌혈관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염분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가공식품과 당분을 줄이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루 1.5리터 정도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고 순환을 돕기 때문에 뇌혈류 유지에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는 뇌를 쓰는 취미 만들기입니다. 활동량이 적은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몸과 뇌가 모두 깨어나는 취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느질,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바둑장기, 원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취미는 손을 쓰면서 동시에 계획하고 판단해야 하므로 뇌의 여러 부위를 골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작은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하루 일만 보걷기 같은 큰 목표를 세우면 지치기 쉽습니다. 그 대신 아침 식사 후 5분 거실 걷기, TV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몸풀기 같은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목표가 쌓이면 어느새 하루 활동량이 크게 늘어 있고 뇌 건강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치매 예방은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까지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5년, 10년 후에 나를 지켜줍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그 자체가 최고의 치매 예방법이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걸 알아도 몸이 이미 익숙해져 있으면 금세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리고 뇌 건강을 지킨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례와 그렇지 못했던 사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영호 씨는 퇴직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드라마와 예능으로 이어지고 저녁까지 자리에 앉아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앉아 있다 보니 다리가 붓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은 뒤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춰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2분간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거나 거실을 한 바퀴 돌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낮에 졸음이 줄었습니다. 3달 뒤 재검진에서는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도 회복됐습니다. 그는 거창한 운동보다 자주 움직이는 것이 몸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60 후반의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그만두고 집안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본인은 바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TV 시청과 스마트폰 게임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딸이 치매 예방을 위해 더 움직이자고 권했지만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하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정기검진에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생활을 돌아보니 집안일은 이미 익숙한 동작이라 뇌를 자극하지 않았고 새로운 활동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인근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댄스와 노래교실, 미술 수업에 나가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1년 뒤 검사에서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같이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일은 중반의 이정자 씨는 남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외출이 귀찮아져 집에만 머물고 인터넷 쇼핑과 드라마 몰아보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활동 부족과 사회적 고립이 우울감과 인지 저하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웃 걷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과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책 중에 나눈 대화는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고 1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6개월 뒤 우울감이 줄고 숙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걸으면서 웃고 이야기하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 간격마다 꾸준히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뇌는 반복과 꾸준함에 잘 반응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자극이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같은 동작만 반복하지 않고 걷기와 스트레칭, 요리와 원예, 퍼즐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섞었습니다. 뇌가 단조로운 자극에 익숙해져 기능을 줄이는 것을 막아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활동했습니다.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단독 활동보다 훨씬 큰 뇌자극 효과를 줍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어를 선택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기억을 꺼내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혹시 지금 내 생활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TV나 스마트폰을 30분 정도 사용한 뒤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거나 발목을 돌려보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후에는 책 읽기나 뜨개질, 퍼즐 같은 취미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전화나 영상통화로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 몸을 풀어주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루틴을 한 달만 이어도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씩 쌓아가면 그 길 끝에서 분명히 더 건강하고 선명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보세요. 그 습관이 미래의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치매 위험을 어떻게 높이는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몸과 뇌를 동시에 깨우는 다양한 방법과 실제로 습관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는 그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 30분마다 가볍게 일어나기, 사람과의 대화를 늘리기,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이 세 가지가 뇌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줄 든든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가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계셨다면 지금이 바로 첫걸음을 뗄 순간입니다. 창문까지 걸어가서 바깥 공기를 마시고 가볍게 어깨를 돌려보세요.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아간 시간은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의 뇌와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